안녕하세요. 국기 백주혁입니다.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세영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성인 엘리트 수영 선수에서 ST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수영 선수들은 이제 반복적인 오버헤드 어깨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이런 움직임은 어깨 주변 연부 조직에 과부하를 줘서 어깨 통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적인 부담은 ST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 목적 같은 경우에는 성인 엘리트 수영 선수에서 ST 유병률을 확인하고 ST와 관련된 외적 요인 그리고 내적 요인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 50명이 참가를 했고요. 평균 나이는 23.9세, 훈련 경력 같은 경우는 13.6년이었습니다. SD는 이제 STT를 사용했고, 등급화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우세측, 그리고 호흡하는 방향, 수영 경력, 주종목이었고, 내적 요인으로는 이제 LSST, 거리, 그리고 소형근 길이, 경관절, 내전 하루, 어깨 통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D는 전체에서 46%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영 경력이란 주종목은 영향이 없었고, 말인즉슨 운동을 했다고 해서 SD가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비어스 SD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병이나 자유형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SD가 심해질수록 소형근 길이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어깨 내외전 ROM이 감소를 했습니다. SD는 어깨 통증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SD가 있어도 반드시 통증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SD는 펜숄더 스코어와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D가 심할수록 숄더 펑션은 저하됐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이제 대표적인 오버헤드 운동이고, 반복적인 어깨 회전은 어깨 주변 연부 조직에 과부하를 주고, 수영 중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은 수영 선수한테 가장 흔한 정형외과적 손상이고, 반복적인 오버헤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라든가 경합골 안정화 근육, 전후방 어깨 근육에 피로를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들은 이제 경합골 불안정성 그리고 리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견갑골 운동학의 변화는 수영 선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견갑골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전방 어깨 구조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두근 장두의 필백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기전은 이제 바이셉스 레이브럴 컴플렉스 스트레스와 바이셉스 프리레전 그리고 파티셜 서프라스 피나투스 티어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ST 프리밸런스와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드 팩터스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참가자 일반적 특성, 뭐 성별, 나이, 키, 체중 우세측, 그리고 수영 관련 정보, 경력 연수, 호흡하는 방향, 주종목, 경기 거리를 기록을 했고, 우세측은 일상생활 주로 사용한 손이나 팔을 기준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 만족도 기능 수준은 이제 펜 숄더 스코어 3문지를 사용해서 평가를 했고, 이후 이제 경합골 운동 이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ST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SST 사용해서 이제 흉추 경합골 사이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모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경합골 내외전 그리고 외외전 ROM은 어깨를 90도 외전 그리고 팔꿈치를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이는 ER2 검사의 자세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형근 길이도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할 때 참가자들은 수영복을 입었고요. 양쪽 어깨는 독립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3초 올리고 3초 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레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LSST 같은 경우는 캘리퍼를 이용해서 제7 흉추 극돌기랑 경합골 하각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자세는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 위에 손을 올리고 엄지는 뒤쪽, 나머지는 이제 앞쪽을 향한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90도 외전시키고 완전 내전한 자세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LSST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그리고 경관절 IR 그리고 ER, ROM은 참가자가 누운 자세에서 측정을 했고 측정 자세는 어깨 90도 외전 그리고 팔꿈치 90도 굴곡을 측정을 했습니다.
ROM은 이제 디지털 인클리노미터를 사용해서 전환하고 원위부의 중간 지점에 위치를 했습니다. 검사는 두 명이 했고요. 첫 번째 검사자는 경합골 안정화, 오해 돌기와 견갑극을 고정을 했고, 두 번째 검사자는 상안골을 회전시켜서 경관절 최대 수동 회전을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OM 끝점은 견갑골 움직임이 처음 감지된 시점으로 정의를 했고, 측정은 두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OM을 측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형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를 사용했고 기준점은 5회돌기 내하반각 그리고 제4 늑골의 흉골 잡박부였습니다. 두 점을 이제 마킹을 하고 그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소형군 길이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만족도, 기능 수준은 PSS 설문지 사용해서 평가했습니다. 100점 만점이었고 이제 그 통증, 만족도, 기능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수영 선수가 참가를 했고 남성은 38명, 여성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표에 나온 것 같이 23.96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4세였고 수영 경력 평균은 이제 13.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4였습니다. 그래서 50명 참가자 중에 이제 23명의 수영 선수에서 적어도 한쪽 어깨에 SD가 관찰이 됐습니다. 등급 분포로 보면은 이제 오비어스가 9.0%였고요. 그리고 서트리 26%, 그리고 노말이 65%였습니다. 그리고 오비어스 SD 같은 경우는 비우세 측보다 우세 측에서 높게 나탔습니다. 우세 측 같은 경우는 12%였고 비우세 측은 6%였습니다. 설명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세 측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손 우세 수영 선수에서 양측 SD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쪽만 SD 발생도 존재를 했습니다. 호흡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호흡 방향에 따라서 SD 위치가 달라질 수 있었고 한쪽 호흡에서도 양측 SD가 흔했고 양쪽 호흡은 양측 S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넌트와 브레싱 사이드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수영 경력하고 SCT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 종목에 따라서 뭐 저병, 뭐 자유형 이렇게 나눴었는데 오비어스 SD 같은 경우에는 저병과 자유형 그룹에서만 관찰이 됐습니다. SDT 순위를 보면은 저병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자유형, 그다음 개인 혼형, 그다음 배형, 그다음 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LSST는 SD 정도랑 관련이 없었고 정적 견갑 위치 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형군 길이는 SD가 심할수록 짧아졌고 매우 강한 관계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R, RO인 같은 경우는 SD 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고 이제 세브럴 SD 같은 경우는 IR 감소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가 있다고 해서 어깨 통증이 반드시 막 더 많고 심할수록 통증이 막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D가 있는 그룹은 어깨 기능 수준이 더 낮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통증이 높았다고 합니다. SDT 점수가 높아질수록 펜 숄더 스코어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 뭐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세측 방향과 SD 발생 방향 사이에 관련성이 명확하게 없었고, 그리고 호흡 방향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SD는 이제 호흡하는 쪽보다 반대쪽 어깨에서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양측 호흡을 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양측성 SD가 낮다고 합니다. 수영 경력하고 SDT 점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수영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비어스 SD는 저변과 자유형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저변과 자유형에 대한 설명해서 뭐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거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는 통증 자체보다 기능 저하, 불편감, 운동 효율 감소와 더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SD는 통증보다 기능적 변화와 더 관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